외로우실 때마다 저를 찾아주세요. 언제나 곁에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의 사연입니다. 투표소에서 시어머니의 투표용지를 우연히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글귀. 아들이 밥에 농약을 탄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어요. 85 시어머니가 투표용지 여백에 이런 끔찍한 문장을 적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시며 그 종이를 투표함에 넣으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한 어머니의 마지막 구조 신호였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제가 28년간 믿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효자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시어머니의 원인 모를 소화불량, 그리고 부엌에서 발견한 정체불명의 화학 용기들.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저는 상상도 못한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은 사실 지난해 늦가을부터였어요. 저는 63년생 개묘띠 대구 출신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28년째인데 시어머니와는 처음부터 큰 갈등 없이 지내왔습니다. 워낙 인자하시고 며느리를 챙겨주시는 분이라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였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각별히 모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야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85이 되셨는데도 정신은 또렷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긴 하지만 지팡이만 있으면 혼자서도 웬만한 일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사신 분이라 당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않으시면서도 자식들이 어려울 때마다 묵묵히 도와주셨죠. 특히 저희 남편이 사업 실패로 힘들 때도 당신 적금을 깨서 도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어머니께서 작년부터 부쩍 말수가 줄어드시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하다는 진단만 나올 뿐이었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일주일에 2~3번씩은 안부를 여쭙고 반찬도 해드리곤 했습니다. 남편도 평소보다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더라고요.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투표하러 가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며느리인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했더니 고맙다며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투표하시는 분이라 이번에도 당연히 모셔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투표일 아침 일찍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는데 평소보다 옷차림도 단정히 하시고 투표하러 간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이셔서 몸이 어디 불편하신지 여쭤봤더니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투표소까지 가는 길에도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투표용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로 향하시는데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더 느리고 조심스러우셨어요. 기표소 안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길래 혹시 어려워하시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투표용지에 펜으로 무언가를 적고 계시는데 자세히 보니 후보자 이름이 아니라 다른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적고 계시는 글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 밥에 농약을 탄다라는 문장이 투표용지 여백에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는데 분명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계셨고 글씨체도 평소와 달리 삐뚤삐뚤했어요. 마치 간절한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나오시는데 얼굴이 창백하시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계셨어요. 제가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그 글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밥에 농약을 탄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혼란스러워서 이상한 글을 쓰신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투표소에서 나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아니야, 괜찮다며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고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투표소 앞이라 사람들 시선도 있고 해서 일단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침묵을 지키셨어요. 평소라면 투표하고 나면 후련하다며 이야기도 하시고 차라도 한 잔 드시자고 하셨을 텐데 그날은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여쭤보려고 할 때마다 피하시는 것 같았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투표용지의 글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밥에 농약을 탄다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노인성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이상한 글을 쓰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치매와는 거리가 먼 분이시고 평소에도 정신이 또렷하셔서 그런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그렸다면 정말로 누군가가 시어머니의 음식에 해로운 것을 넣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게 혹시 저희 남편을 말하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오늘 좀 이상하셨다고 말했더니 요즘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것 같다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투표용지에 적힌 그 절절한 호소문 같은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고 이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평소보다 더 자주 안부를 여쭙게 됐습니다. 전화를 드려봐도 목소리가 힘이 없으시고 괜찮다고는 하시지만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투표용지에 적힌 그 글귀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됐는데 예전과 다른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유난히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더라고요. 특히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머니 혼자 드시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차려드리겠다며 부엌일까지 도맡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효심이 깊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진 후로 많이 성숙해졌나 보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투표용지 일 이후로는 그런 행동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렇게 어머니 식사를 챙기려고 하는 걸까? 예전에는 제가 반찬 해다 드린다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쓰더니 요즘은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시어머니 댁에 반찬을 해다 드리려고 갔는데 남편이 먼저 와서 어머니께 식사를 차려드리고 있었어요. 평소 요리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국도 끓이고 반찬도 데워서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다고 하셨어요. 근데 표정은 밝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남편이 가져온 음식을 보니 뭔가 냄새가 이상했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였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된장 냄새 외에 다른 묘한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된장이 좀 상했나 싶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제가 며칠 전에 새로 사다 드린 된장이라 상할 리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그 찌개를 드시면서 얼굴을 찌푸리시더라고요. 맛이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좀 이상하다고 하시면서도 아들이 해준 음식이라 다 드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시나 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투표용지의 글귀가 떠올라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예전보다 자주 속이 메스껍다고 하시고 가끔 토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소화가 잘 안 된다며 식사량도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았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증상은 계속되니까 이상했죠. 어느 날 어머니 댁 청소를 도와드리던 중 부엌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작은 플라스틱 용기였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화학적인 독한 냄새가 났거든요. 라벨도 떨어져 나가서 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음식과는 관련 없는 물질 같았어요. 시어머니께 여쭤봤더니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아마 아들이 뭔가 가져왔다가 버린 게 아닐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투표용지에 적힌 글귀,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 시어머니의 원인 모를 소화불량,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용기까지. 혹시 정말로 남편이 어머니 음식에 해로운 무언가를 넣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할 리는 없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평소에도 어머니를 잘 모시는 편이었고 특별히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누이와 대화를 나누던 중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누이가 요즘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며 오빠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드셔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 했는데 투표용지 일을 겪은 저로서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시누이에게 혹시 오빠가 어머니 식사를 자주 챙기는 거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알고 있다면서 요즘 부쩍 효자가 됐다며 좋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결코 헛소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네 이웃분들에게도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시어머니 어떠신지, 혹시 이상한 점은 없는지 말이죠. 한 이웃분이 요즘 많이 야위셨고 표정도 어둡다며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며칠 전에 만났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정황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남편이 어머니 댁에 갔다 온 날이면 꼭 시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는 패턴도 눈에 띄었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 몰래 그가 어머니께 가져다 드린 반찬을 조금 덜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뒀어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냄새를 맡아보고 맛도 살짝 봤는데 분명히 이상한 쓴맛이 났어요. 평소 제가 해드리는 똑같은 반찬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거든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본격적으로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 가는 시간을 파악해서 이번에는 멀리서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했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며칠간 관찰한 결과 남편만의 특이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작은 가방을 하나씩 들고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빈손으로 가거나 음식만 가져갔는데 요즘은 꼭 그 가방을 챙겨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혼자 요리하는 시간이 유독 길었습니다. 간단한 찌개 하나 끓이는데도 3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봤어요. 어머니 댁 뒤편에 숨어서 부엌 창문으로 남편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찌개를 끓이면서 중간중간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병 같은 걸 꺼내서 찌개에 넣고는 다시 가방에 넣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짐들을 뒤져봤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 가져가던 그 가방을 찾았는데 안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쥐약이랑 농약 성분의 살충제, 그리고 이름 모를 화학 용액들이 작은 병에 담겨 있었어요. 라벨을 보니 전부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었어요.
사람이 섭취하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심하면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고 문구까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어머니 음식에 이런 걸 넣고 있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 물질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놔뒀어요.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동시에 시어머니를 하루빨리 구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틀 뒤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시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어요. 혼자 계실 때 진실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드리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망설였는데 결국 투표용지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난번 투표할 때 투표용지에 뭔가 쓰신 거 제가 봤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걸 봤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시어머니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천천히 입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아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꼭 속이 아프고 토할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있겠니? 자식이 어미를 해친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 시어머니께서는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요리에 관심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부엌일을 도맡아 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의심스러웠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이 해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점점 확신이 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했더니 누구한테 말을 해? 다른 자식들한테 말하면 가족이 다 망가질 텐데. 그리고 설마 내 아들이 정말 어미를 죽이려고 하겠나 싶어서 계속 의심만 하고 있었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그럼 투표용지에 그런 글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날따라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 누군가한테라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는데 마침 투표하러 가게 됐잖니. 혹시나 해서 적어본 거야. 누군가 보고 도와줄까 싶어서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제가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남편 가방에서 찾은 독성 물질들, 그동안 관찰한 이상한 행동 패턴들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역시 그랬구나라고 하시면서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왜 남편이 이런 짓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 혹시 남편과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쭤봤더니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하시면서 내가 죽으면 집이랑 땅이 아들들한테 넘어가잖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의 동기가 어느 정도 짐작됐어요.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해치면 의심받을 테니까 서서히 독을 먹여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던 것 같았어요. 정말 끔찍하고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사실 유언장도 이미 써놨어.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둔 거야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한평생 자식들만 위해 살아오신 분이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아들이 해주는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매일 와서 식사를 챙겨드릴게요. 했더니 고맙긴 한데 그럼 아들이 의심할 거 아니야? 괜히 너만 힘들어질까봐 걱정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지켜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시어머니 댁에 가서 식사를 준비해드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오기 전에 미리 가서 음식을 해드리고 남편이 뭔가 가져와도 드시지 말라고 부탁드렸죠. 시어머니께서도 이제는 진실을 아시니까 조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언젠가는 눈치를 챌 테고 그러면 더 교묘한 방법을 쓸지도 모르거든요.
게다가 제가 매일 시어머니 댁에 가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서서 남편과 직접 대화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28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런 일로 마주 앉는 건 처음이라 정말 떨렸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온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요? 하면서 넌지시 떠봤더니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 아니겠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하면서 목소리 톤도 달라졌어요. 그 반응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어머니 음식에 뭔가 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물어봤더니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무슨 헛소리야. 내가 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너무 과격해서 오히려 의심만 더 커졌어요. 그럼 당신 가방에 있던 그 약품들은 뭐예요? 쥐약이랑 농약 같은 거 말이에요. 제가 증거를 댔더니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어떻게 그걸 알았어? 라고 중얼거리면서 모든 걸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정말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직접 인정하니까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었죠.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울면서 따졌더니 남편이 너는 몰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르잖아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의 이유를 대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만 몇억이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 거리에 나앉게 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이랑 땅이 우리한테 오잖아. 그걸로 빚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남편이 차분하게 설명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자기 어머니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언젠가는 돌아가실 분이야. 조금 빨라지는 것뿐이지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라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하는 거니까 자연사로 보일 거야. 어머니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 남편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건지, 평소에는 티도 안 내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이미 시작한 일이야. 지금 그만두면 어머니가 의심하실 거고 그러면 더 복잡해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도 이제 알았으니까 같이 비밀을 지켜야 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일에 저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다니. 절대 안 돼요. 어머니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 너 때문에 일이 꼬이면 우리 집안 모두 망하는 거야 라고 협박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내가 어머니한테 말한다고 해도 누가 믿겠어? 아들이 어머니를 독살한다는 말을 누가 믿겠냐고.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뿐이야.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긴 했어요. 정말로 이런 일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믿어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을 바로 막지 못한 제 자신이 싫어요. 사실 저도 우리 집안이 걱정이 됐거든요.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해서요. 그래도 시어머니를 해치는 건 절대 안 되잖아요. 남편을 혼자 막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주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신우이한테 슬쩍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언니, 혹시 오빠가 요즘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했더니 무슨 소리야? 오히려 요즘 어머니한테 잘하던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꾸 오빠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신우이가 그건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그러시는 거야. 너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남편이 요즘 효자가 됐다며 칭찬하는 분위기였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은 노인성 망상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제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이제 그만 신경 쓰고 우리 일이나 챙겨. 어차피 어머니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누이 중 한 명이 사실은 오빠의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신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가족 중에 남편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때서야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남편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연루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저 혼자서 이 모든 걸 막아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 같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자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 외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한 건 경찰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서에 가려니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증거라고 해봐야 제가 몰래 찍은 사진들과 목격한 것들 뿐이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관할 경찰서에 갔는데 처음에는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음식에 독을 넣고 있다고 신고하니까 담당자가 정말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선생님, 이런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완전히 파탄날 수 있거든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갖고 계신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라는 게 뭔지 물어봤더니 독성 물질을 음식에 넣는 현장을 직접 촬영하거나 아니면 그 음식을 국과수에서 검사받아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우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더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경찰관이 다른 기관을 추천해줘서 그곳에도 문의해봤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명확한 증거 없이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법률상담소에도 가봤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복잡한 문제라면서 설사 고발을 한다고 해도 입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관계는 완전히 파탄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정황 증거 수준이라고 판단했어요. 더 답답한 건 시간이 흘러갈수록 남편의 행동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계속 간섭하니까 눈치를 챈 것 같았거든요.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대신 시어머니가 평소 드시는 반찬통에 미리 뭔가를 넣어두는 식으로 방법을 바꿨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 댁 냉장고에 있던 김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 제가 담가드린 김치였는데 냄새가 확실히 달랐거든요. 남편이 몰래 와서 뭔가를 넣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서 그 김치는 버리게 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모든 걸 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게 더욱 강하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일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협박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실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남편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오래 사시지 못할 텐데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거야라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시누이 중 한 명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슬쩍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언니도 오빠가 어머니한테 하는 일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알고는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범죄예요. 제가 흥분해서 말하니까 너만 나서서 괜한 소리 하지 마. 어차피 어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분이고 우리도 다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친자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럼 다들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 오빠가 우리한테도 이야기했거든. 어머니 재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전부 공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고립된 상황인지 깨달았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들까지 모두 이 일에 동조하고 있었고 저 혼자서 시어머니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내가 너무 나서면 어머니만 더 힘들어져.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28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너무 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절망스러우실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께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지도 고민됐어요. 사실을 알면 더 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시어머니께서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며칠 뒤 시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사실 다른 자식들도 이 일을 알고 있어요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역시 그랬구나. 요즘 다른 애들도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쭤봤더니 며느리야, 고맙긴 한데 너까지 이 일에 휘말리면 안 돼. 너는 이제 그만 신경 쓰고 내일이나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이미 유언장도 써놨고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언젠가는 갈 일이야. 다만 이런 식으로는 죽을 줄은 몰랐구나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나 때문에 니네 가정이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고 다른 가족들과도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헤어져서 시어머니만이라도 구해드리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를 보호할 제 위치나 명분도 애매해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니게 되면 시어머니 일에 개입하기가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 일이 있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투표용지에서 시어머니의 절절한 호소를 본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날 투표소에서 그 글귀를 보지 못했다면 시어머니는 지금쯤 어떻게 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져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는 다행히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제가 매일같이 찾아뵙고 식사를 직접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남편이 가져오는 음식은 절대 드시지 않도록 부탁드렸고 시어머니께서도 이제는 상황을 아시니까 조심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고 봐야겠어요. 집에서는 거의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피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제가 계속 방해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면서 압박을 가해요. 가끔은 이혼하자는 말까지 하면서 위협하기도 해요.
더 심각한 건 남편이 더욱 교묘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처럼 직접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대신 시어머니가 평소 드시는 약에 뭔가를 섞으려고 시도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약을 먹으면 속이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도 제가 직접 챙겨서 드리고 있어요. 시누이들과의 관계도 최악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더니 이제는 아예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냐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요. 가족 모임도 제가 있으면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참석하기가 어려워졌고 시어머니도 그런 분위기를 아시니까 가족들 만나는 걸 피하시게 됐어요. 가장 힘든 건 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고등학생인 큰아이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됐냐며 계속 묻고 중학생인 둘째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며 집에 있기를 싫어해요. 아이들한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어서 정말 괴로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제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항상 불안해요. 시어머니 혼자 계실 때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이 뭔가 시도할까봐 걱정되거든요. 남편은 최근에 더욱 대담해졌어요. 어차피 어머니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라면서 계속 이렇게 끌면 어머니만 더 고생하셔라고 말해요. 심지어 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하시게 하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발상이에요. 지난주에는 정말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 가서 어머니, 이제 그만 편안하게 가시는 게 좋겠어요 라면서 수면제를 권했다고 해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거절하셨지만 만약 억지로라도 약을 먹이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아찔해요. 시어머니께서는 요즘 많이 우울해하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라며 자책하시고 가끔은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말씀까지 하셔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라고 말씀드리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남편이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여. 어머니도 우리도 모두 힘들잖아라면서 내가 나쁜 사람인 건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계속 방해하면 더 강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라고 위협하기도 해요. 법적 대응을 다시 고려해봤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증거 수집도 쉽지 않고 설사 고발을 한다고 해도 가족 모두가 부인하면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봐도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심지어 시어머니를 너무 보호하려다가 내 가정이 망가진다며 저를 탓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고민되는 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계속 시어머니를 지키면서 버티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제 가정은 완전히 파탄나고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고 오히려 상황만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혼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아이들 양육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정말 하기 싫지만 현실에 타협하는 것인데 그건 시어머니를 배신하는 일이라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져요. 왜 하필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는 없는 건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투표용지에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시어머니의 절절한 호소를 생각하면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매일 시어머니 댁에 가서 안부를 여쭙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너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너무 아파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선택들이 옳았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려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